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민법을 강의하는 임지수라고 합니다. 주택관리사 우리 시대고시에서요, 자, 기출문제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기출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격에 빨리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기출문제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자, 사실 이 민법이 2014년 7월 1일 기준점으로 2013년 자, 요 기준점으로 시행이 됩니다. 13년 기준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민법이 이제 용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용어들이 행위 무능력자 제도에서 자, 이걸 제한 능력자 이런 식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자, 금치산자를 이렇게 성년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자, 그 용어에 입각하여 기출문제 지문들을 좀 제가 변형을 한 지문들을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회 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는 바꿔줬습니다. 요거 참조하시면서 자, 12회 1번부터 이렇게 자,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자, 민법상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니한 것.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라. 이렇게 이론의 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의 제기가 있다면 판례에 입각하여 정답을 내리겠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에요. 자, 1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 자, 아셔야 됩니다. 자연인은 only 사망으로만 권력이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권리 능력이라고 할 때, 자,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로 양도, 포기, 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자연인의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3번,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을 묻지 않고 자, 평등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평등하게 자, 권리 능력을 항유하게 됩니다. 자, 4번,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자, 태아라는 자가 있죠. 자, 사실 태아는 자연인이 되기 전 단계, 엄마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 단계, 정확하게 말하면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제한적 영역에서 일정 영역에서, 자, 일반적 영역이 아닙니다. 제한적 영역에서 권리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설이든 판례든 이러한 제한적 권력을 인정한다, 일정 영역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출생을 하여야 합니다. 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견해든 이렇게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성질, 법률의 규정,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자, 세 가지 제한되게 됩니다. 자, 1번의 정답 4번이고요. 2번. 자, 2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법원은 법의 원천, 법의 인식 근거를 얘기합니다. 1번,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옳은 겁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등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요. 자, 옳은 말이고 정답입니다. 2번,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대법원 규칙. 자, 규칙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성문법이라고 평가 내리십시오. 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답니다. 없다, 틀렸죠. 4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 법률과 같은 동등 가치가 있는 법원이 됩니다.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5번.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온천권이 틀린 겁니다. 온천권이 X입니다. 자, 이번에 정답 1번이죠. 자, 3번 처병이 있네요. 부인이죠. 자, 갑은 을려와 첫 계약을 체결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자, 여기에 병이라는 분이 부인이 되는 거죠. 자, 처가 되고 부인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인이 있는데 을려와 첫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남이 을려. 자, 을려의 나이는 19세, 그죠? 자, 이 관계가 부적절한 계약, 첫 계약을 체결하고 있구나. 자, 이런 얘기네요.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 값은 아파트 소유권 을명의로 이전을 해 버렸네요. 그렇네요.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이제 민법 103조 반사회라고 하는 행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계약은 민법 103조 자, 반사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만, 자, 그러나 이 반사회한 급여는, 자, 이미 아파트에 대하여, 자,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하지 마라, 이행 후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746조가 불법 원인 이러한 규율하고 있는 103조에 배치되는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 계약은 무효지만 그러나 생활비,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면서, 자, 1번 갑은 첫 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생활비 지급은 유효입니다. 이 첫 계약이 무효일 뿐이에요. 자, 틀렸습니다. 2번 병은 첫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아니죠.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갑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자, 생활비의 반환의 지급은 유효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4번 을은 첫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아니죠. 첫 계약 취소. 자, 첫 계약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을려가. 자, 그러니까 이미 이행 들어갔으니까 5번에 값은 소유권에 기인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 급여다.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5번이 타당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이 5번이네요. 자, 4번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는 게 있죠. 자, 대표기관 뭡니까?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자, 그리고 여기 5번에 나오는 이사의 직무대행자입니다. 아주 최근에 대표기관이 된 자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자, 대표기관은 5번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 5번이네요. 5번. 자,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대리행위가 있죠. 자, 본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있고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있다는 거죠. 자, 대리인이 있고, 자,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상대방과 법률행위하면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되는 관계, 요 행위를 자, 대리행위, 자,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면서 본인을 위한 표시를 해야, 자, 대리인이 이것은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라고 해야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 이렇게 법률행위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대리노사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 이 경우에 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너를 위한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이자가 대리행위로서 하는 대리노사 하는 것을 알았거나 했었다면, 자,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언제나 쪽에서 틀렸습니다. 2번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아닙니다. 자기 대리. 자, 자기 대리가 뭡니까? 자기 대리 사무들은 원칙 금지되지만요. 예외적으로 뭐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 같은 데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의 지를 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번도 언제나가 틀렸다. 3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에 자,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대리행위로서 발생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본인에게. 그러면 요 대리인이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 효과,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 한 경우. 자, 대리인이 뭐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라면 본인의 자, 대리 행위의 기준은 대리인입니다. 기준, 표준은 대리이지만 본인이 지시에 쫓아서 했을 때는 본인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 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본인 네가 기준이니까 본인이 악이니까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대리인의 부지, 선의, 무과실 대리인이 기준이 아니니까 자, 이때는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법조문인데요. 조금 어려운 조문이죠. 일단 4번은 정확하게 옳은 겁니다. 5번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했네요. 상대방이 자, 대리인을 강박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본인을 강박한 거, 본인이 강박당한 거,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 했다 할지라도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6번. 자, 동산 소유권 양도의 공시 방법으로 인도.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을 말하죠.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의 혼동은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아예 소유권을 매입해서 하나의 법률상의 하나의 그 권리 주체에 어떤 권리가 발생해서 충돌해서 하나의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5번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하나의 인도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답을 3번 하셔야 되겠네요. 자, 7번이 주물과 종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기억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억번. 자, 명인방법을 갖췄어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거든요. 자, 갖추지 못했어요.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자, 임목등기도 하지 않았대요. 그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목등기하고 명인방법을 갖춰야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지도 못했어요. 임목등기도 하지 않은 수목입니다. 그럼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물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이론이죠. 자, 디귿번 종물은 주물에 처분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래도 이 주종물의 분리 처분, 그죠? 요거의 그 금지, 요거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틀렸고요. 리을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후 종물의 부합물에 미치는 거예요. 자, 맞는 표현이죠. 자, 미음. 종물은 주물의 구성 성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아닙니다. 종물의 요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미음으로 되어 있는 자, 3번을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자, 8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옳은 지문이죠. 12회 때가 옳은 지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1번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취소되게 된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자,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자, 채무자 재산 명시를 해주세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자,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래요. 자, 옳은 지문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3번.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채무자라고 하죠. 자, 주채무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자, 주채무자에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증인에게 중단했다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자, 주채무자를 중단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중단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4번. 제소 전 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에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자, 즉시가 아니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즉시가 틀렸습니다. 5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자, 승계인에게 미치는데요. 그 승계인은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8번에 옳은 것은 2번 하셔야 되겠네요. 자, 9번인데요. 의사표시에 옳은 겁니다. 1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피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아닙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요건을 따지는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고 피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착오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애견 가능성, 그런 거 요건 아닌 겁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결정 자유. 원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한다면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자 되겠습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 상속인도 포함하게 된다. 사실 이 그림에 갑하고 을이 자 이렇게요 통정허위 표시를 했단 말이죠.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전혀 이전의 의사 없이 이전 등기가 들어갔을 때 이 관계는 무효죠. 그런데 을이라는 자가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자 제3자인데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제3자 개념은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입니다. 제외한 자. 포괄 승계인, 을의 아들이죠. 을의 아들. 을의 아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당사자급이에요. 당사자급. 제3자라고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이 생한 대사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진의한 의사표시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5번.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불일치는 세 가지죠. 비진의, 통정, 착오. 자, 사기나 강박은 불일치가 아니라 자, 하자,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자, 여기에 불일치와 조금 대립 개념으로 하자,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사기와 강박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5번도 틀렸고요. 9번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0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시이사는요. 이사니까요. 2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 사무의 각자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임시사입니다. 특별대리인이 아닙니다. 자, 결혼일 때는요. 자, 타당합니다. 4번. 이사는 법인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의 결의나 관할권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틀렸네요. 4번. 5번. 이사는 정관 또는 청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상의 하나의 타인을 금 특정입니다. 특정. 포괄적 안 되고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10번에 4번입니다. 11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뭡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 발생하는 거죠. 권리관계 변동시키는 거죠.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2번. 법률행위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때 무효 취소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로서 결과를 제거하는데요. 이때는 동시행관계를 인정합니다. 자, 3번. 법률행 일부분이 무효일 때, 자, 법률행 일부가 무효면 민법 137조에서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무효로 가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유효로 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틀렸네요. 4번.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자, 이를 추인할 수가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죠?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효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유효라고도 평가합니다. 자, 소급 무효가 되었으니까, 무효 행위로 추인하겠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무효 행위로 추인해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행위로 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취소해서 소급 무효가 되었을 때 소급 무효가 되었지만 무효 행위로 추인할 수 있다라는 법리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5번.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걸 상대 무효라고 합니다. 통정이나 비준이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 상대 무효가 되거든요. 자, 11번에 3번, 1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채권법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 제3자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주세요. 이게 제3자 계약이 됩니다. 자, 1번. 제3자의 권리를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갑과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그죠? 자, 매매를 하면서 대금은 좀 병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요약자, 자, 낙약자, 그죠? 자, 수익자, 제3자라고도 합니다. 자, 돈 주기로 저한테 주기로 했다면서요. 돈 주세요. 라고, 자, 이자에게, 자, 수익자가 채무자, 이자를 채무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돈 줘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여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자,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발생합니다. 성립 요건은 사실은 아니고요. 2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를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고. 자, 그런 얘기죠. 3번.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자, 최고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 안 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4번. 채무자가 계약에 기인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는 안 주는 거예요. 나도 돈 못 주겠다라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법이 돼야 되는데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수익 의사 표시했죠. 이자에게 권리가 발생했죠. 이자들의 일방적 계약으로 제3자의 지위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타당합니다. 10번에 4번 틀렸습니다. 13번. 임의대리에 옳은 겁니다. 1번.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수권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대리인이 있을 때, 요 본인과 대리인, 요 관계를 대리권 관계, 요 대리행위.
자, 본인이 요 임의대리인에게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줄게. 자, 이걸 숙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숙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대리행위는 기준이 대리인이지만 숙권행위의 기준은 본인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기준이에요. 자, 이게 약간 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숙권행위의 하자 의무, 숙권행위의 하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1번 틀렸죠. 2번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능동대리, 수동대리 보통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2번 틀렸고요. 자, 뭐 3번 피한정 후견인이 대리인이 된 후에 자, 성년 후견 선고를 받았을 때 자, 피한정 후견인 뭡니까? 한정치산자죠. 자, 이렇게 뭐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과 좀 비슷합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이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인 뭡니까? 금치산자가 됐죠. 그러니까 여자가 사망하거나 뭐 금치산자 파산 뭐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옳은 거죠. 자, 4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 정도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자,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하는 겁니다. 제한 없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13번에 옳은 것은 3번 하셔야 됩니다. 14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입니다. 1번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가 고의로 화재가 나버려서 고의로 화재가 냈대요. 고의로. 그렇죠?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야, 너 전세권의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너 고의과실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양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하나의 청구권이 충족되면 다른 청구권이 소멸하는 양자는 경합의 관계입니다. 경합의 관계. 자, 2번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의 경합이 생기게 됩니다. 3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에 전자만이 적용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니까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민법의 사용자 배상 책임 경합해야 될 것 같지만 국가배상법이 민법을 배제하고 국가배상법이 특별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입각해서 자, 이때는 경합현상 이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불법행위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조 경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야, 내 거니까 돌려줘. 소유권에게나 반환 청구권과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 하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한쪽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4번에 4번입니다. 5번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 있고요. 자,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권은 무엇입니까? 물권이고요. 자, 사용대차는 무엇입니까?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물권은 원칙,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성립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 그래서 지상권이 사용대차, 물권, 채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요. 자, 선의에 관계없이 물권이 지상권이 우선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14번에 4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 자,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지문입니다.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해라. 자, 그것을 형성권이 있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재판상 재판에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고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채권자 자, 취소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취소권. 뭐 재판상 이용권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자 취소권만 나오니까 자, 요거 하나 정리 잘 하시고요. 자, 15번에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이후에 처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어요. 아들 뭐 직계 비속 같은 이런 직계 존속이 없었나 봅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건 1번 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 아닙니다. 자, 최후의 소식이 있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실종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보통 실종은 5년입니다. 특별 실종은 1년입니다. 실종 선고를 청구해서 자, 공시송달 해가지고 선고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죠? 자, 우리 민법은요. 자, 만료시로 소급합니다. 만료시로 소급해서 만료시의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라고 하면 틀리지 않았느냐? 그렇죠. 최후의 소식이 아니니까 2번.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했대요. 자, 갑이 생환하여 자, 이렇게 갑이 실종 선고가 떨어진 거죠. 그죠? 자, 을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만료시에 소급하니까 사망 간주되니까 상속이 개시돼서 소유권 이전 치고서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생환을 해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게 되면 아니 살아있는데 실종 선고 때려가지고 상속 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직접 이익 받은 자는 자, 선악에 따라 반환 이익 범위가 좀 달라지고 이런 제3자는요. 선고 후 취소 사이에 요 사이에 자, 쌍방이 선이었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너는 영향 없다. 네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에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을과 병이 모두 선이었답니다. 자, 병은 취득한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 없고 보호받게 됩니다. 자, 3번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선의의 을은 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4번 갑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 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이력은 갑의 종래 주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자, 실종 선고가 됐을 때 사망 간주 이력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그것에 자, 미치게 된다. 뭐 그런 어떤 표현법이 자, 되겠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1번, 17번.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건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범죄인가 되면 의사표시가 무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적으로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이렇게 소급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자, 1번 틀렸고 2번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 사기 강박 착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문구도 있잖아요. 자, 3번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가 사기 강박했는데 유언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4번 대리인 상대방을 기망했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했으니 상관없이 대리인이 기망했어도요. 이것은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대리인 사기 강박하면 이 경우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 사기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거나 알았거나 관계없이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5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에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을 때 한하여 자,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였다. 그렇다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거든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7번에 그래서 1번입니다. 18번 기간의 계산에 관한 옳은 거네요.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가 됐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30일에 공포가 되었고 자, 부칙에서 공포의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자, 우리가 기간 계산법에서요. 초일을 불산입하죠. 자, 초일을 불산입하고 31일서부터 출발하여서 그죠?
전일에 만료하잖아요. 전일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6개월이니까 2, 3, 4, 5, 6, 7 전일이 뭡니까? 7월 30일, 7월 30일, 30일, 30일.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7월 30일 오후 12시에 만료가 되니까 31일 오전 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시행이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닙니다.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 자, 요거는 뭐 한번 성년 계산법이죠.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자, 성년 계산할 때는 그날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1989년 자, 8월 5일 초일 산입합니다. 출생연월일. 자, 20년 더하니까 20년을 더하게 되면 2009년. 자, 산입했으니까 전일에 만료하죠. 8월 4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6일 0시부터가 아니라 8월 4일 오후 12시 5일 오전 0시.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4번.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개월 내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8월 22일 토요일이면 그 이 길이니까 근데 또 토요일에 이 길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일일 월요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인 자 22, 23, 24일 24시가 만료점이 되는 겁니다. 5번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별도의 정황에 역산할 때에도 초일 불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8일 오후 2시니까요. 그죠? 8일을 불산입하고 역산해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의 소집통지가 발송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경우에 있어서 7일을 역산한 시점으로 가서 역산한 시점 전에 역산한 7일을 역산해야죠. 8일 불산입하고 자, 그렇게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18번에 1번 하나가 됩니다. 19번. 가분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 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 원 모두 잃었어요. 도박에서 이 어떤 빚진 계약은 반사이라서 급여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도박 작업으로 쓸 돈으로 빌려준 사람도 반사이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200만 원, 자, 구경하던 병원에서 차용한 100만 원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각가을의 도박 계약은 무효이지만, 자, 300만 원은 이 경우에 103조 위반해서 이행 전이라면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2번 각가을의 도박 계약은 무효이죠. 가분을에게 도박으로 이른 돈 그러나 이미 급여한 것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3번 각가병의 금전대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반사입니다. 가분병의 100만 원을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각가병의 금전대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렇죠. 가비병에게 100만 원을 변제했다면 그러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그러니까 5번에 각가을의 도박계약 및 각가병의 금전대여 계약이 모두 무효다. 이게 맞는 겁니다. 19번에 정답 5번. 20번. 법원이 부재자 값의 재산관리로 을을 선임했대요. 자,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갑의 재산을 을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사후가 괜찮습니다. 사후가 허용합니다.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2번. 갑이 사망했다라고 확인되어도 즉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관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자, 이해관계 또는 검사에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관리권한이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법원은 갑의 재산을 을에게 상당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재산을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을의 처분 행위는 영향이 없다. 이미 처분했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후에 취소됐어요. 허가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소급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거죠. 자, 5번. 을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갑의 재산을 용도에 따라 임대. 이건 처분 행위가 아니고 관리 행위니까 법원의 허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5번은 타당한 겁니다.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 되겠고요. 자, 21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